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지음. 임이나 옮김. 박한선, 감수. 출판, 디플롯. 1. 생각에 대한 생각. 사람은 생후 9개월쯤이면, 그러니까 걸음마나 말을 떼기도 전에 이미 손짓을 시작한다. 물론 태어난 직후에도 손짓을 하지만 이 동작이 의미를 띠기 시작하는 것은 9개월이 지나서다. 손짓은 신기한 몸짓이다. 어떤 다른 동물도 손짓을 하지 않는다. 손이 있는 동물이라도 마찬가지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마음 읽기가 요구된다. 대개는 저기를 봐,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라는 뜻이다. 하지만 머리를 가리킨다면 여러 의미가 될 수 있다. 가리키는 사람 자신을 뜻하는 것인가?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모자를 잊어버렸나? 미래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더 이상은 아닌 무언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생후 9개월 전의 아이는 엄마가 손짓하면 그 손가락을 볼 가능성이 높다. 생후 9개월이 지나면 엄마의 손가락 끝에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따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생후 16개월 무렵에는 손짓을 하기 전에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이다. 엄마가 보고 있어야 손짓이 소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2살 무렵이면 타인이 본 것과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다. 또 그들의 행동이 어쩌다 나온 것인지 혹은 의도한 것인지 구분할 줄도 안다. 4살 무렵에는 타인의 생각을 아주 영리하게 추측할 수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손짓은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고 부르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시작되는 관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스친 손의 의미, 어떤 방으로 들어갈 때 치켜 올라간 눈썹의 의미,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척 신용하거나 아닌 척 꾸미거나 거짓말을 지어낼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마음 이론 능력이 있어서 지구에서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타인과 협력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마음 이론이 중대하게 작용한다. 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언어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듣는 이가 우리가 하는 말을 모른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어떤 종교를 신봉할 것인가?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할 것인지가 이 마음 이론에 달려 있으며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진짜 사람이든 가상의 인물이든 우리가 타인과 함께하는 거의 모든 경험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마음 이론 능력에 달려 있다. 이 능력은 또한 우리 존재의 정수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추론할 능력이 없다면 사랑도 그림책에서 오려낸 그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는 마법이 없다면 사랑이 다 무엇이겠는가? 마음이론은 두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동시에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환희의 순간이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끝맺어 줄 때 느끼는 편안함.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는 순간의 평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은 더 달콤한 것이 된다. 죽음으로 떠나보낸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리라고 믿는다면 슬픔은 더 견딜 만한 것이 된다. 때로는 마음이론, 즉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는 확신이 들 때 증오는 더 뜨겁게 불타오른다. 무심코 흘려보낸 수많은 몸짓이 내가 포착했어야 하는 경고임을 헤아릴 때 배신감은 더욱 쓰라리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난다. 감정은 우리의 가슴에, 육감에, 손끝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에 있으며 대개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나의 추측과 추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레오와 함께한 나날. 어린 시절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나의 개 오레오였다. 8살 무렵 내 두 손에 쏙 들어가던 오레오는 순식간에 식탐 강하고 삶을 사랑하는 약 30kg 무게의 레브라도 레트리버 성견으로 자라났다. 여름밤이면 내 무릎에 고개를 기댄 오레오와 함께 현관 아래 층계에 앉아있곤 했다. 오레오가 말을 못한다고 답답해한 적은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녀석의 눈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지 늘 궁금했다. 에머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야 나는 동물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동 마음이론의 권위자 마이클 토마셀로와 연구를 시작했다. 토마셀로는 신생아의 마음이론 능력을 언어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문화를 습득하는 능력과 연결하는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토마셀로와 나는 10년 동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종인 침팬지의 마음이론 능력을 실험했다. 우리의 실험 이전에는 동물의 마음이론을 입증하는 실험이 없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었다. 침팬지에게는 남의 마음을 추측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침팬지가 남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남이 무엇을 아는지를 알고 남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추측하며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침팬지는 심지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까지 알았다. 침팬지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침팬지는 협력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둘을 동시에 하기는 힘들어했다. 토마셀로는 나에게 컵 2개 중 한 곳에 먹을 것을 숨기라고 한 뒤 침팬지에게 음식을 숨긴 사실을 알게 하되 숨긴 위치는 모르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어느 컵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지 알려주라고 했다.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침팬지들은 도움을 주려는 나의 손짓을 거듭 무시하고 계속 짐작으로 하나를 골라 잡았고 10여 차례 실험을 시도한 뒤에야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도 내가 손동작을 약간만 달리하면 침팬지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처음에는 침팬지가 우리의 손짓을 활용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실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침팬지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실패가 유의미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람 아기의 경우에는 100이면 100이 아주 초기에, 100이면 100이 같은 원령에, 그리고 100이면 100이 말을 배우거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기 전인 어느 순간 갑자기 손을 사용하는 능력에 번쩍 불이 붙는다. 한쪽 팔과 집게손가락을 뻗는 이 단순한 동작은 생후 9개월이면 시작되고 사라진 장난감이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새를 가리키는 엄마의 손끝을 따라가는 능력도 이 시기에 시작된다. 이 협력적 의사소통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능력인데 침팬지의 마음이론 별자리에는 이 능력이 없다. 사람 아기는 첫 단어를 말하거나 자기 이름을 배우기 전에 협력적 의사소통을 할 줄 안다. 우리가 기쁠 때 타인은 슬퍼할 수 있으며 역으로 타인이 기쁠 때 우리가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거짓말로 덮는 법을 배우기 전에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부터 우리는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한다. 우리가 타인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 능력 덕택이다. 이 능력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통하는 관문, 수세대를 걸쳐 쌓아온 지식을 잇는 문화적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다. 호모 사피엔스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능력에서 시작된다. 많은 위력적인 현상이 그러하듯이 이 능력도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아기가 부모 손짓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다. 협력적 의도를 이해하는 일이 호모사피엔스의 모든 능력이 발달하기 위한 기초라면 그 능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진화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 아주 중요한 일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날 토마셀로와 토론하던 도중에 내가 불쑥 말했다. 우리 개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부가 있겠나? 토마셀로가 재미있다는 듯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 개가 미적분을 할 수 있다고 믿거든. 토마셀로가 그렇게 반응한 것도 그럴만했다. 변기물을 들이켜고 스탠드 기둥에 목줄이 엉켜 버둥대는 동물에게 깊은 인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일 테니까. 심리학자들은 개를 흥미로운 동물로 여기지 않았고 따라서 개의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1950년부터 1998년까지 개의 지능에 관한 중요한 실험은 2차례밖에 없었고 2실험 모두 주목받지 못했다. 한 저자는 이상하게도 가축화가 개의 행동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모든 과학자의 관심은 영장류에게로 쏠렸다. 우리와 생김새도 더 닮았고 생각도 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류 친척을 연구하는 편이 더 말이 되는 일이었다.